당신이 믿던 기적의 코팅 뒤엔 듀폰의 C8 오염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소들이 쓰러졌죠. 목장이 실험장처럼 됐죠. 그게 비밀문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선배입니다. 오늘도 선 담는 이야기죠. 광고 뒤 화학물질이 왜 목장까지 번졌을까요? 겉은 반짝였고 광고는 뭐든 미끄러진다 했죠. 문서상 테넌트 농장은 우드 카운티 뉴 잉글랜드였고 워싱턴은 공장 기록이죠. 공장과 개울, 목장이 한 줄로 이어졌죠. 윌버는 어느 날부터 소들이 비틀댄다고 했죠. 처음엔 사료나 날씨 탓 같았는데 늘 그 개울가였죠. 눈은 뿌옇고 송아지는 약했고 이빨 변색 같은 기록도 남았죠. 개울물엔 거품이 떴고 언덕엔 폐기물이 보였죠. 테넌트는 자연사가 아니랬는데 아무도 안 들었죠. 뒷본 폐기물 산과 목장 물길이 이어졌단 거예요. 광고 소펜과 흙탕물은 아직 안 이어졌죠. 선 하나가 그어졌죠. 그리고 그 선 끝엔 진짜 이름이 있었죠. 소보다 먼저 남은 건 실험실 경고 메모였어요. 거슬러 가면 시작은 실험실이었죠. 1938년 플런킷이 미끄럽고 반응 없는 PTFE를 발견했어요. 이 물질은 곧 테플론이 돼 안 달라붙음의 상징이 됐죠. 문제는 코팅보다 공정에 쓴 C8, 정확히는 PFOA였어요. 프라이팬이 주인공이었다면 디스테프가 PFOA였죠. 3M이 만들었고 듀폰은 워싱턴 웍스에서 대량으로 썼어요. 전후 미국은 편리함에 취했고 펜은 마법처럼 팔렸죠. 광고는 계란 하나로 미래를 팔았죠. 폐기물도 같이 불어났죠. 공장은 커졌고 연못과 매립지도 넓었죠. 그리고 록빌롯이 나와요. 원래 기업 편이라 이 만남이 더 묘했죠. 테넌트 지인이 그를 찾았고 빌롯은 농장에 갔죠. 눈앞엔 죽은 소와 거품 낀 물, 공포뿐이었죠. 그는 원인을 팠어요. 1999년 4월엔 성체 41두를 검사했고 성체 1두는 빠진 채였죠. 수십 년 전 실험실로 가보면 복선은 이미 있었죠. 테넌트는 일부 소가 돌다가 죽었다고 했어요. 거기엔 송아지 12두와 검사 전에 빠져나간 성체 1두까지 합치면 현장엔 최소 54두였죠. 이빨 변색과 몇몇 장면은 기록됐지만 조사팀은 그걸 독성 확정 증거로 보진 않았죠. 윌버는 카메라로 기록을 남겼고 농장 상태를 끝까지 보여주려 했어요. 다만 1999 EPA 두펀트 합동조사팀은 화학 독성 증거를 못 찾았고 영양 문제와 사양 관리 미흡 등을 적었죠. 페스큐 독성과 핑크아이, 고리결핍 같은 항목도 함께 적혔죠. 그런데도 기관과 회사는 물러섰고 목장주만 예민하단 말이 돌았죠. 빌롯이 문서를 요구하자 듀폰은 상자째 자료를 내놨고 양부터 이상했어요. 진실을 묻으려던 양이었죠. 그 서류엔 1961년 쥐 저용량 감비대, 1965년엔 쥐와 개 독성 기록이 이미 남아있었어요. 즉 테넌트의 소가 첫 경고가 아니라 회사는 더 전에 비슷한 신호를 문서로 갔죠. 선을 넘은 건 사고보다 침묵이었죠. 그 침묵은 물길 따라 사람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빌롯은 개인 피해보다 오염물질 자체를 겨눴죠. 디폰도 그제야 이 농장 분쟁이 이미지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죠. 소만 아픈 게 아니라면 다음은 주민 혈액의 수도 있었으니까요. 마을엔 아직 벨도 안 울렸죠. 경고는 이미 식탁까지 와 있었어요. 진짜 무서움은 지금부터죠. 여러분이 매일 잡는 프라이팬 손잡이 이야기는 거기서 다시 연결돼요. PFOA는 코팅 공정에서 표면을 고르게 펴주는 보조물질이었죠. 문제는 이 분자가 잘 안 분해되고 몸 안에 오래 남는다는 점이었어요. 내부 기록을 따라가면 위험을 할 기회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죠. 1981년엔 여성 노동자 출산 사례에서 선천성 이상 우려가 보고됐는데도 공개는 없었죠. 식수 오염은 더 앞서 거론됐고 비직업 주민 혈청 샘플링은 2002년에 이뤄졌죠. 반면 소 폐사의 직접 원인은 그 문서들로도 끝내 확정되진 않았죠. 폐기 방식도 문제였어요. 슬러지를 붓고 연못과 굴뚝으로 흘렸거든요. 공장 바깥으로는 안 나갈 거란 믿음은 문서 안에서만 성립했어요. 현실의 물은 벽을 모르고 비는 경계선을 잃지 않죠. 그래서 오염은 공장 울타리 밖에서 진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부엌의 수도꼭지, 펜, 혈액, 태아, 불안까지 한 선으로 묶였어요. 이건 순환계 사건이었죠. 빌롯은 결국 듀폰이 알고도 놓쳤다는 그림을 그려냈고 빈칸이 거의 없었죠. 회사 기준으로도 주변 식수 오염 우려치를 남겼다고 적어놨죠. 외부엔 조용했고 판매는 계속됐고 기존의 코팅 이미지는 더 세게 팔렸죠. 그리고 곧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은 숫자보다 차갑고 광고 문구보다 훨씬 또렷했죠. 이제 숫자가 아니라 양심 얘기예요. 서류를 깊게 읽을수록 듀폰은 몰라서 늦은 게 아니라 알고도 안 멈췄죠. 1961년 독성 신호, 1981년 출산 경고, 1991년 식수 경고. 순서가 너무 선명했거든요. 그런데도 회사는 규제기관에 즉시 알리지 않았고 주민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편리함의 가격표를 소비자도 노동자도 모른 채 냈던 셈이죠. 빌롯이 소송을 키우자 듀폰은 당허에 들어갔고 문장마다 전쟁이 됐죠. 하지만 내부 메모는 자꾸 같은 뜻을 가리켰죠.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요. 솔직히 이건 선 넘었죠. 회사 안에선 비용과 생산, 평판이 계산됐고 밖에선 소와 주민이 그 값을 몸으로 받았죠. 특히 EPA 보고 문제는 결정타였고 얼마나 늦게 알렸는지가 쟁점이 됐죠. 2005년 미국 EPA는 듀폰의 거액의 민사벌금을 매겼고 상징성은 액수보다 컸어요. 액수보다 더 아픈 건 문장이었어요. 오래 알고 있었다는 낙인이 찍혔으니까요. 법정은 숨긴 시간을 들었죠.
이후 사건은 한 농가의 분노에서 지역 집단 소송으로 커졌고 수질과 혈액 자료가 핵심이 됐죠. 듀포는 책임 범위를 줄이려 했지만 물길은 이미 지도 밖으로 퍼진 뒤였죠. 빌롯은 감정적 고발보다 문서와 수치로 밀어붙였고 그게 더 무서웠죠. 서류 앞에선 못 숨겨요. 시간이 갈수록 그 집단 폐사가 왜 중요했는지도 더 분명해져요. 그 소들은 원인을 단정하긴 어려워도 그 농장에 큰 이상이 있다는 경보였죠. 끝난 줄 알았죠. 독은 이미 사람 몸 안에 남아있었죠. 집단 소송 과정에서 수만 명 주민의 혈액이 조사됐고 사건은 공중보건 문제로 번졌죠. 그 결과를 맡은 C8 과학 패널은 몇 년 동안 질환 연관성을 따졌죠. 결국 몇 가지 질환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죠. 고지혈증까지 포함한 이 결과는 주민 불안을 공식 언어로 바꿔줬어요. 독은 상표를 달고 오지 않지만 통계는 결국 얼굴을 만들어내거든요. 소송은 개별 암 환자와 가족의 삶으로 다시 갈라졌고 법정은 건마다 책임을 따졌죠. 외신 편결 몇 건에서 듀포는 패했고 더는 예전처럼 넘길 수 없게 됐죠. 2017년엔 대규모 합의가 나오면서 사건은 기업 흑역사의 교과서로 굳어졌죠. 돈으로 끝났느냐 하면 또 아니었어요. 무너진 신뢰는 숫자로 안 메워지거든요. 판결보다 독이 더 느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프라이팬 광고를 봐도 예전처럼 웃지 못하게 됐어요. 이후 기업들은 PFOA를 줄이거나 다른 물질로 바꾸기 시작했고 규제 언어는 PFAS로 넓어졌죠. 이름만 바뀌진 않았죠.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질문까지 사라지진 않죠. 대체물은 얼마나 안전한가만 남았어요. 즉, 이 사건이 바꾼 건 하늘사 평판만이 아니라 편리함을 믿는 방식 자체였어요. 광고가 만든 상식은 빨리 퍼지는데 되돌리는 데는 한 세대가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 경고를 소들이 먼저 몸으로 드러냈죠. 그래서 아직 현재형이에요. 마지막으로 셋만 기억하면 이 사건의 현재가 바로 보여요. 첫째, 테플론펜의 미끄러움과 PFO의 문제는 구분해야 하지만 산업은 그 경계를 오래 숨겼죠. 둘째, 이 사건을 연 건 죽어가는 소의 이상 신호와 끝내 나온 문서였어요. 셋째, 영원히 안 사라지는 화학물질이란 말은 과장이 아니라 사회가 나눠낼 경고였죠. 편리함은 몇 분을 아꼈지만 정화와 소송은 수십 년을 잡아먹었죠. 그래서 오늘도 PFAS 논쟁이 이어지고 규제와 소송이 현재 진행형인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한때 기적이라 불린 발명이 나중엔 정수 필터와 집단 소송, 광고를 함께 불렀죠. 손은 책임에서 그어져야 해요. 안 그러면 독이 규칙이 돼요. 그 선을 넘기면 제품은 히트작이어도 회사 역사는 흑역사가 되죠. 이상 신호는 늘 가장 약한 곳에서 먼저 보여요. 동물과 하류, 노동자처럼요. 그래서 불편한 제보를 무시하는 순간 다음 재난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윌버 테넌트 목장의 집단 폐사는 큰 이상을 드러냈고 빌롯은 그 경고를 문장으로 옮겼죠. 광고가 만든 상식과 현장이 낸 비명이 충돌했을 때 세상을 움직인 건 후자였죠.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서 이런 편리한 상식이 가장 위험해진다고 보시나요? 프라이팬일까요? 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쉽게 믿는 광고 문구일까요? 댓글로 같이 선을 그어보죠. 저는 선비였습니다. 다음 선에서 만나요.